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표였습니다. 2024년 개정된 관제인 직무편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7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면책불허가 사유 조사 보고. 면책불허가 사유는 그동안 많이 했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관제인 직무편란도 이거를 또 잘 정리해서 어떤 내용이 좀 보강이 됐는지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한 두세 번에 나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면책제도의 의의. 면책제도는 파산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소멸시키는 건 아닙니다. 책임만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자연채무설이라고 하죠. 법은 8장 제1절에서 면책의 절차와 요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564조는 면책 불허가 사유를 열거하면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라도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는 원칙적 면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조사에 있어 유의할 점. 파산 면책 제도가 성실하나 불우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 프레쉬 스타트,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제도이지만 여기에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거나 도덕적 해이가 숨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564조 제1항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개별 면책 불허가 사유의 해석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2004년 4월 13일자 2004마 86 결정은 면책 불허가 사유 중 하나인 낭비라 함은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 상태, 생활 수준, 수지 상황, 자산 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 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 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고 판시하여 면책 불허가 사유 해석 적용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법 개정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고 이러한 현행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한편 법 정책적 측면에서도 면책 불허가 사유를 넓게 해석한다면 이런 새로운 출발이 기회부여라는 면책제도의 이념에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 부분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형사처벌이 되는 파산범죄 사유와 겹치는 점도 면책 불허가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불확정 개념의 학대 해석을 경계하고 엄격성을 유지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 입장, 개정의 취지 및 법정책적 측면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각 면책 불허가 사유를 해석 적용할 때는 엄격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면책 불허가 사유 볼까요? 10가지가 있다 그랬죠. 크게 5개. 범죄가 되는 게 5개이고 범죄가 안 되는 게 5개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564조이랑 각호가 열거하고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는 파산 범죄 제1호, 사기 신용거래 2호, 허위 재산 신고 3호, 면책 부적격 4호, 법정 의무 위반 5호, 사행행위 6호 등이 있는데 크게 보면 파산 범죄 행위와 파산 범죄 이외의 행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파산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564조 1항 1호입니다. 채무자에게 법 650조 사기파산죄, 651조 과태파산죄, 653조 부인불응행위, 656조 뇌물약속 공여의 의사표시, 658조 설명의무 위반 행위의 재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법 650, 650, 651, 653, 656, 658 5가지죠. 650, 651, 653, 656, 658의 재해에 해당하는 행위란 형법상의 범죄 구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문제되나 이게 옛날에 이제 TRS죠. 독일어의 약자인데 TRS, T 구성 요건 해당성, R 위법성, S 책임 유책성. 원문은 다 잊어버렸네요. TRS라고 했는데 구성 요건 해당성만 갖추면 충분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책임 조각 사유 있는 경우는 재량 면책의 단계에서 고려하면 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법 564조 제1항 1호의 면책 불허가 사유는 모두 파산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유의 전부를 판단하는데 채무자가 반드시 파산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 및 면책 신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등이 제출한 자료 외에도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을 적극적으로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행위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지를 심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문제되는 게 사기파산 해당 행위입니다. 650조.
사기 파산죄는 공통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면책 허가 결정을 한 후 법 650조의 사기 파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 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책 허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 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그냥 쉽죠. 배우고 못 떠나서 이게 내가 뭔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거를 짱받고 은닉하고 그 다음에 뭐 손괴하고 훼손하고 채권자한테 안 좋겠죠. 그 재산을 해야 하면 그 다음에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 아주 헐값에 팔아버리거나 채권자 몰래 헐값에 팔아버리고 그걸 현금화해서 짱박는 거죠. 아니면 써버리고 이런 게 뭐 은닉, 손괴, 처분행위입니다. 불이익하게 처분행위.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해석할 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 선고 전에도 마찬가지고 꼭 파산 선고 후에 이런 행위를 하는 걸만 되는 게 아닙니다. 파산 선고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이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본의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지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여기에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퇴직금 청구권이죠. 파산관제인이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회복될 재산이 포함되고 압류 금지 채권은 제외됩니다. 둘째, 재산이 장수적 이동은 물론 재산이 소유관계를 불명히 한 것도 은닉에 해당합니다. 누구한테 막 근저당 이전하고 근저당하고 가등기하고 뭐 또 누구 시켜서 가압류하고 압류하고 막 혼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제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제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서 보증금이 이제 강제집행으로 다 날아갔는데 법무사가 그 부분을 자세하게 기재를 안 했더라고요. 채무자의 공인인서를 갖다가 놓고 소송 행위를 타채 사건까지 싹 나오잖아요. 타채, 타기, 타배, 그렇죠? 그럼 그 부분을 뭐 차전, 지급명령 확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단, 가합 사건, 가소 사건 그런 거 검색해서 아니면 뭐 유체 그 집행문, 그 약속원 공정증서에 기해서 집행했는지를 자세하게 써야 되는데 그 제대로 안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은닉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 거는 이런 건 은닉이 아닙니다. 그 부실하게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다. 옛날에 막 은닉으로 봤죠. 본호의 은닉에는 강제집행 면탈죄의 허위 양도, 자신이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임의 상속재산 협의 분할 및 임대차 계약의 명의 변경도 포함합니다. 이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허위 양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상속재산 협의 분할 때 자신이 지분을 포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명의 변경 많이 하죠. 상속 등기 전 재산이 단순 불기재만으로는 은닉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진실한 양도 행위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변론을 하고 은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란 염가 매각입니다. 싸게 파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헐값으로 남한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인 불이익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편파 변제, 즉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본부 변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등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을 차 변제를 하는 행위. 그렇죠? 내가 이제 3월 달에 갚아야 될 사람, 아니, 지금부터 보면 지금 9월 말이죠. 10월 달에 갚아야 될 사람, 11월에 갚아야 될 사람, 12월 달에 갚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재산을 팔아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빚을 갚는 겁니다. 빚을. 대신 은행은 옛날부터 뭐 3월부터 계속 대출인데 그거는 안 갚고 가까운 사람 것만 갚는 거죠. 12월에 재산을 처분해서 9월 달에 변제기인 친구 A, 10월 달에 변제기인 B, 또 다른 친구 C, A, B, C에게만 편파 변제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부인권 대상은 변론으로 하고 반대급부와 현저한 불균형이 이른 경우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신분행위입니다.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해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법 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사행이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다음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제가 많이 강조했죠. 2010마 1551 이 가장 파산의 물꼬를 바꾼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10마 1551 아까 2005도 9491 취득세 상속인이 부담한다. 2005도 9491 그 다음에 이 협의분할 행위 상속 포기는 사행위도 아니고 재산 은닉 행위도 아니다. 2010마 1551 1552 그 다음에 이혼 재산 분할은 저거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관제인이 행사할 수 없다. 2022스 613 이 세 가지. 반면에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통해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이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행위 취소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고, 그쵸?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돌아가실 때 상속 포기를 확실하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그 외에는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빨리 파산 절차에 들어가서 적정한 가격으로 하면 관제인이 이번에도 제가 저기 어디 중랑구인가요? 거기 계신 분 지분 계산해 보니까 뭐 한 1억 한 2, 3천 되는데 1억 한 5천 넘어요. 딱 그냥 5천으로 한 30%? 40%로 그냥 왜냐면 세금이 몇 억이에요. 큰 의미가 없어요. 채권자는 한 푼도 안 가고 세금만 내는데 뭐 그래 무리하게 뭐 1억 5천씩 한가 물론 관제인 보수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채무자 내지 그 가족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그냥 5천 정도만 하고 넘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좀 타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그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인 때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의 포기 또는 불행사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8년 2013-7936 판결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 분할 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 취소권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취지할 경우 이혼 시에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장차 부인권 행사를 통해 파산 재단을 회복할 수 없으므로 그 포기 행위는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최근 이 대법원 2020 613 결정이 제가 얘기한 거죠. 이혼을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위 시기는 파산 선고 후 전후를 묻지 않습니다. 본호에 해당하는 행위에서 주관적인 요건을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과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목적법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허위 양도하는 경우에 고의 목적은 내심의 의사에 대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증거에 의한 인정을 얻을 것이나 재산이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되거나 시가보다 낮게 양도되거나 재산 양도 사실을 숨겼거나 하는 등의 정황 증거에 의해서 추인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은닉 등의 행위와 파산 선고 사이 인과관계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결령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결령관계란 행위 당시에 존재했던 파산의 위험이 해소됨이 없이 계속되어 파산의 선고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면책 불허가 사유와 가장 중요한 불이익 처분, 은닉, 손괴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제 판례가 쏟아지고 있죠. 아까 말했듯이 그렇죠? 상속 포기 어떨까? 협의 분할 어떨까? 그렇죠? 이혼 재산 분할은 어떨까?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